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기본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본 문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첫 번째, 환경부 대비한 환경보건. 두 번째는 국민안전처에서 보는 환경보건. 세 번째는 보건직 하게 되면 지난 이론 시간에 얘기했던 첫 번째 간호사가 있는 전남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전남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는 간호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이 학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스터고라든지 또는 특성화고에서 고등학생을 기준해서 보건직을 채용하는 이 학생들이 있어요. 여길 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기억번 해야 되겠네. 기억번과 니은번. 그래서 고등학교를 기준해서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하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보건직이 있어요. 이 학생들을 보건직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아주 깊이 나는 건 아니고 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진 않는데 이번에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전남에서 종합계획 있지요. 심화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낫더라니까. 그리고 보건직에서 일명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공해공정법, 수질오염 공정보건법에서 났어요. 이게 어디 문제 있는 거냐면 연구사 문제가 하나 났더라고. 그럼 이걸 틀리라고 낸 거지 공해공정법, 수질오염 공정시험법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냈더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너무 학생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건직 그런데 일반적으로 쉽게 났던 거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거지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연구사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이것이 보건연구사예요. 연구사. 그럼 보건연구사는 환경보건이라고 여기는 나는데 환경보건이라고 과목이 되는 반면에 연구사는 환경위생으로 나요. 환경위생이지만 내가 환경위생이 유래가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환경보건으로 바뀌었다는 건 이론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이래서 환경위생이었던 과목이 환경보건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다시 또 환경위생으로 지역마다 연구직에서는 또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내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위생인데 보건연구사에는 여러 지방에서 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보지요. 서울의 연구사, 보건연구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생 서울이라든지 뭐 충남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 이런 데서 보는 것을 일명 보건연구사 그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환경부, 국민안전처, 보건직 하면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 그 다음에 전남 간호사가 있는 보건직 그런 다음에 보건연구사 등을 대비해서 여기에서 기본 문제는 중요한 문제만 뽑았습니다. 그랬으니까 모두가 기본적으로 다 중요한 문제만 뽑았으니까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 문제풀이에서 기본 해놨죠. 2017년 첫 번째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것이 그럼 마이스터고나 보건직에서는 이것이 공중보건학에서도 나고 그 다음에 환경보건에서 나는데 특히 공중보건학에서 더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부나 국민안전처나 보건직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식품하고 질병 쪽에서 뭐가 나는 거냐면 20문제 이상이 나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00번까지가 아마 상당히 많은 질병 쪽이 들어가 있고 그 환경부나 아니면 여기 보게 되면 보건연구사, 국민안전처를 대비해서는 심화에 가서도 조금 더 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다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보자고요. 중요시 해두시고요. 냉장고 목적이 있죠.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다 안 읽어요. 나도 다 보고 온다니까. 그래서 냉장고에는 식품을 넣지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들을 줄을 잘 치는 것도 시간이 절약되게 돼요. 냉장고 목적과 가장 관계 적은 걸 찾으래요. 자기소화지연. 자기소화라는 건 이꼴 자가소화지연. 썩기 전 단계, 부패가 되는 것이 고기 같은 건 썩는 건데 전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소화 그래요. 그럼 자기소화를 지연시킨다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짧은 시간에 조금 더 연기를 해줄 뿐이지요. 냉장고라는 건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소화 지연 맞죠?
두 번째, 신선도를 단계간 유지, 맞지요? 미생물 증식을 저지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미생물을 죽이긴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정리라는 것은 세균성이질 그랬죠. 정류균을 사멸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미생물을 사멸시키지 못하는 거죠.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부패균 증식을 저지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미생물균을 증식을 저지한다는 거죠. 답이 누가 되는 거냐면 4번이 되는 거죠. 2번 중요시해 두시고요. 냉장고 효과는 거기 환경부 그랬죠. 이번에는 내가 환경부 써놓고 환경부 7급 써놓은 게 있고 환경부 9급, 7급 써놓은 게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환경부라고 쓴 것은 9급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면 환경부 7급 그랬다는 건 7급 환경부를 냈던 거고, 아까 이런 시간에 어떤 학생이 물었다시피 7급하고 9급하고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되냐면 조금 더 어렵게 내기도 하더라고요. 말 문장이 길어요. 그럼 이렇게 아무 말도 안 쓰고 환경부라는 건 환경부 9급을 뜻하는 거고요. 환경부 9급 7급 했던 건 똑같이 낮다는 거고, 그 다음에 7급만 써진 건 환경부 7급을 뜻하는 거고요. 일단 이름부터 얘기할게요. 3번에 보게 되면 전남 그랬죠. 이 전남은 전남 간호사가 있는 보건직을 뜻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서 보세요. 넘어가면서 거기 가서 또 얘기하자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번 보게 되면 그 페이지에서 환경부죠. 냉장고 효과는 그랬어요. 첫 번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방부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존제를 집어넣어가지고 하자는 거니까 냉장고는 보존제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0 내지 5도에서 단기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온도가 한 25도에서 중온균들이 많지요. 30도인데 온도가 낮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부 효과라고 볼 수는 아닌 거죠. 거 아니죠. 두 번째, 무제한으로 저장하는 거냐?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염 세균을 사멸하는 거냐? 아니죠. 네 번째, 식품이 생화학 반응을 억제로 질이 변질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단기간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네 번째는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 1번 보기에 2번과 비슷한 말이죠.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시키는 거다. 질을 조금 더 우리가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이런 말 뜻이죠.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보세요. 병원 미생물 사멸.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 사지도 있고 오지도 있고 그러는데 전남과 마이스터구나 연구직은 오지였다가 다 사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환경부는 오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지도 있고 사지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의 답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4번이죠. 거기 기출문제로 써진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환경부만 중요 표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직, 여기 보건직에서는 이것이 어디서 나는 거냐 그러면 공중보건 과목을 필수로 보잖아요. 거기서 나는 거니까 똑같이 내가 뽑아놓은 거예요. 복습한다고 치면 돼요. 마이스터구나 전남은 어차피 공중보건에서 사니까. 그러면 2번의 답이 2번이죠. 3번 중요 표시도 있고 전남이지요. 여기 방부제 효과, 방부제, 식품 첨가물에는 방부제를 집어넣지요. 오래 보존하자고 하는 것이 방부제잖아요. 조건에 틀린 거 찾으래요. 두 번째, 무미, 무치, 냄새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사용하기가 간편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식품 변질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미량으로 저독성이어야 되나? 독성이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누가 되는 거냐면 저독성이든 고독성이든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보존할 때 독성물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남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의미가.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미생물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는 수분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연구사나 또는 보건직 하면 앞으로 마이스터구와 전남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공중보건학에서 식품 쪽에 나기도 하지요. 그런 다음에 환경위생에 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라고 얘기했던 거죠. 물리적인 게 있고 약품을 집어넣어서 하는 화학적인 게 있겠고 미생물 처리해서 보관하는 게 있지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화학적 약품이 들어가서 하는 염장법이 있지요. 염장법은 소금을 몇 % 넣는 거예요? 10% 또는 10% 이상 그러기도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탈수, 이꼴 건조가 되는 거지. 말려서 보관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건조 또는 뭐라 그래요? 탈수지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 그러면 15% 이런 시간에 세균은 곰팡이보다 조금 더 수분이 있어도 자라기 때문에 세균으로 말하면 15% 또는 15% 이하죠. 반면에 곰팡이는 14. 그런데 우린 주로 주위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세균을 주로 하기 때문에 15가 주로 나. 이것은 이하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 퍼센트 이하. 반면에
세 번째는 잼 같은 걸 만들어서 오래 보관하죠. 이것이 당장법이죠. 당장법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50%로 설탕을 집어넣는 거죠. 또는 이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일명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보관할 때 조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클 같은 것들은 pH 얼마로 하는 거예요. 피클은 산저장법이 있죠. pH 얼마 5 이하 그러기도 하지만 일명 4.9 이렇게도 한다고 같이 알아두라 그랬던 거죠. 같이 묶어서 중요시 되시고 그런 미생물 생육 억제는 수분 함량이 누가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죠. 1번은 누가 되냐 그러면 염장법이 되는 거죠. 50% 다섯 번째는 당장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그래서 2번 5번은 2번이 되는 거죠. 6번 보세요. 식품을 할 때는 생균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식품에 균이 얼만큼 있을 때 썩었고 얼만큼 이하일 때 안전한 거냐 이랬을 때 부패했다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부패는 10의 몇 승? 1g당 10의 8승이죠. 근데 1억 마리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몇 승을 찾는 거예요? 7승을 찾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반면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10의 1g당 5승이죠. 10의 5승이잖아요. 이 5승이라는 것은 동그라미가 5개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위죠. 그러니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 부패가 됐다는 거 10에 8승 되는 것들 먹게 되면 진이 나고 우리가 후각을 맡았을 땐 쉰내가 나고 눈으로 봤을 때 진이 나온다는 것이 일명 누가 되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죠. 이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정신줄 놓지 않는다면 안 먹죠. 그렇다 보니까 누가 되는 거냐면 긴가민가인 걸 먹었을 때 식중독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10의 5승보다 높은 1g당 누가 돼요? 10의 6승. 10의 6승 하면 ppm 단위가 되는 거죠. 이럴 때 1g당 10의 6승이 되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동그라미 6번째 답이 누가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부패의 기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중요 표시해 두시고 7번 보세요. 우유를 소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균으로 말하면 누구를 죽이자는 거예요? 혈액을 죽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혈액은 장혈액을 뜻하는 거예요. 3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있는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장결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 인해서 많이 걸릴 수 있는 것이 결핵하면 장결핵을 뜻하는 건데 그런 결핵균을 죽이자고 하는 거죠. 그때 온도가 저온균이 있겠고 고온균이 있겠고 초고온 순간살균이 있지요. 그래서 우유에 3가지 소독법을 찾아라 그러면 소독에 있던 그 저온균 고온균 또는 고온 순간살균 그러기도 하죠. 초고온 순간살균 같은 건데 온도도 외워야 되는 거죠. 저온균은 몇 도예요? 63에서 65도.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었죠. 65도에서 누가 되냐 30분간 고온 순간살균 또는 고온 살균이라는 것은 75도에서 30을 딱 자르면 누가 되는 거예요? 15죠. 거기다 분이 아니고 초죠. 15초간. 그리고 나서 초고온 순간살균은 65하고 70을 대충 합치면 누가 돼요? 135도죠. 135도에서 2, 3초간 해서 다 묶어 중요 표시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것이 소독법에 가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날 수가 있죠. 그럼 다 외우시고 그러면 우유를 소독하는 거에는 완전 살균하는 거죠. 완전 멸균이 아니고 살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온 처리하는 거죠. 맞죠? 그런 다음에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영양과 맛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소독 후 바로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식중독에서는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도 있지만 보툴리오 식중독도 있죠. 보툴리오 식중독에서 보게 되면 균은 안 죽지만 독소는 죽기 때문에 예방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식중독에서 일단 가열하면 죽는 것들이 누가 된다고요? 실온에 내비두면 다시 기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독하면 일명 끓였을 때 바로 먹든지 아니면 예방하는 것이 바로 냉장고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실온에 내비두면 안 되는 거죠. 소독 후 즉시 냉장을 요한다. 맞죠? 이상 모두 맞는 것이 우유를 살균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번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식중독하게 되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우리나라 여름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식중독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현대비에서는 여름이라 그러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들었으면서 세균에 의한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 곰팡이 여러 가지 동물성 독 이런 식중독이 있지만 실제 걸리는 것은 노로바이러스가 많다고 얘기했던 거죠. 노로바이러스는 여름보다 언제 더 많이 걸려요? 11월부터 12월, 1월 사이 일명 우리가 설 명절 때 많이 걸리는 것이 노로바이러스죠.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섰기 때문에 일본, 우리나라, 미국은 2000년 들어서면서 세균에 의한 식중독 여름에 많이 걸리는 것들보다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겨울철에 많이 걸리는 것이 실상이에요. 근데 시험 대비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름이냐 겨울이냐 그러면 여름을 뜻하는 거죠. 그렇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언제 많이 걸려요? 실제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는 노로바이러스, 우리나라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이에요. 11월, 12월, 1월 이때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8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식중독 세균에 의한 살모넬라나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때는 2번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 표시해놨죠.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감염형 식중독. 그래서 9번부터 13번까지 다 중요 표시하라는 거죠. 9번 보세요.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것지 그래요. 감염형은 어떤 거고 독소형은 어떤 거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프린트도 있는데 프린트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나서 여기 설명할 테니까 대충 보세요. 식중독하게 되면 크게도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세균에 의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뭐가 화학적 식중독이 있겠고 세 번째는 식물에 의한 게 있죠. 식물에 의한 거.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 식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식중독하게 되면 첫 번째 세균에 의한 거. 두 번째 누가 돼요? 화학약품에 의한 식중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독이 있지요. 그랬을 때 세균에는 감염형이 있겠고 누가 있어요? 독소형이 있지요. 근데 독소형은 누가 있는 거냐 그러면 보툴리오 식중독이 있겠고 포도상이 있죠. 포도상이 있겠고 보툴리오스가 있고 나머지는 살모넬라라든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있겠고 이거 외에 프로테우스 식중독, 아리조나 식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반면에 화학적이라는 것은 약품에 의해서 수온이 들어가면 미나마타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카드뮴이 들어가면 이따이따병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식품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건데 물로 들어오거나 공기로 들어오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반면에 자연독에는 누가 있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내게 돼요. 환경부에도 났지만 마이스터고도 나더라니까 여긴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식물에 의한 식중독 있죠. 식물에 의한 식중독, 감자, 솔라닌, 버섯, 무스카린 이런 것들 있죠. 목화, 고시폴, 그 다음에 청매, 아미고다 이런 걸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일명 동물이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 테트로도톡신, 보고독이 있지요. 보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좋다고 해가지고 테트로톡신 이런 것들이 있지요. 동물성 식중독을 찾아라. 삭시톡신이 조갑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베네르핀이 일명 뭐가 돼요? 바지락 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곰팡이독이 있죠. 곰팡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곰팡이독이라는 것은 간장, 된장 담글 때 아플라톡신 같은 것들이 나와서 우리 표적장기, 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외우라고 얘기했는데 동물에 의한 거 찾아라, 식물에 의한 거 찾아라, 곰팡이에 의한 독을 찾아라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약품은 별도로 떼었고 이걸 뜻하는데 지금 묻는 것은 감염형인 거 찾아라, 동에 의한 거 찾아라 이런 것들이죠. 그럼 누구 외우는 게 더 쉽다 했었어요? 동성분에 의한 일명 감염형보다는 독소형에 의한 것들 숫자가 작지요. 작기 때문에 포도상에 의한 거, 환홍이죠? 보툴리오스, 깡통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중요한 표시 해놨고요. 그러면 첫 번째,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거지 그래요. 살모넬라 맞죠? 황색 포도상구균, 일명 이꼴 포도상구균의 식중독 똑같은 거죠. 황색이라는 말은 일명 콜로니 균 무더기가 황색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럼 이거 독소형이죠? 비브리오는 누가 되는 거예요? 비브리오 평혈증은 누가 감염형에 속하는 일명 3군 법정 감염병이지요. 근데 비브리오 파라이머티코스는 식중독이죠. 그럼 식중독도 크게 보면 소화기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비브리오 이것은 감염형에 들어가는 거죠. 캄필로박터 식중독 이것도 감염형이죠. 클로스트리움 보툴륨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캄필로박터 식중독 이것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왜 클로스트리움 보툴륨은 독소형인데 그걸 왜 읊었나 모르겠네. 캄필로박터균은 독소형이냐 감염이냐 감염형이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감염형이 되는 거죠. 그럼 독소형은 누가 된다고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것과 보툴리오스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면 찍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10번 보세요. 다음 보기 설명에 식중독 처지래요. 환경부는 이 문제 잘라요. 이것이 누구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보게 되면 12시간 내지 잠복기가 20시간이다 또는 24시간이다. 잠복기가 식중독은 크게 보면 소화기지만 소화기랑 틀린 점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똑같은 살모넬라 속이지만 살모넬라 속은 열이 펄펄하는 건데 장티푸스균이 누가 된다고요? 이것 에오라 했던 거죠. 타이피라는 것은 식중독이 살모넬라 식중독 중에서 살모넬라 자 들어가면 다 식중독인데 아닌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살모넬라 타이피는 장티푸스 병원체고 살모넬라 파라티푸스는 1군 법정 감염병인 파라티푸스 병원체지요. 똑같이 열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살모넬라 식중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첫 번째 그럼 열이 사람한테 증상을 많이 높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균도 그 근처에 잘 자라지요. 그래서 온도가 한 37도
pH는 한 7 내지 8에 잘 자라는 거고요. 가열하면 60도에서 이 30분 정도 가열하면 죽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마요네즈나 유제품으로 관련된 것이 살모넬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살모넬라 균을 만들 수 있는 병원소는 사람도 되고 쥐도 되고 소도 되고 닭도 되고 돼지도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축장, 일명 소돼지 잡는 거기에는 살모넬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것들이 많지요. 돼지, 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쥐도 있고 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많이 마요네즈 같은 거 다룰 때 계란을 난 것이 닭이잖아요. 닭이 살모넬라가 균에 감염됐다. 그렇다면 알에 묻혀놨을 때 이거를 생거로 먹는다든지 그러면 감염될 수도 있는 거지요. 따라서 보게 되면 이것이 48시간 또는 20시간 식중독치고 가장 긴 것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살모넬라지요. 그런데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식중독과 비슷한 살모넬라 속이지만 잠복기가 몇 주예요? 1주에서 한 3주 정도 되지요. 7일에서 21일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별도로 띄기도 했다. 면역이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되는데 식중독은 안 된다. 이런 말 했던 거지요. 그럼 첫 번째 잠복기 하니까 살모넬라나 보나마나 온도 37 내지 pH 7 내지 9 맞지요? 마요네즈 이거를 요즘은 이렇게 내요. 옛날에는 단답을 냈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경쟁이 높기 때문에 왕창 묶어 한다니까. 그런 다음에 60도에서 20-30분간 가열하면 죽는 거. 이거 누가 되는 거예요? 살모넬라지요. 보툴리오스 하게 되면 뉴로톡신이죠. 특징이 보툴리오스가 뉴로톡신이고 포도상 구균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구는 포도상 구가 아니고 포도상 구균. 균자가 빠졌네. 이것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화농이지요. 비브리오, 아리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답이 그럼 1번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프린트물 해설에 써놨을 거예요. 그건 답만 꼭 읽지 마시고 프린트물 1페이지 보세요. 1번 해설도 써놨네. 냉장고의 목적 보자고요. 가기소화 지연, 그 다음 미생물 증식 억제, 변질을 지연시키고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하는 거지요. 10번의 해설 보게 되면 식중독을 뒤에 것까지 다 왕창 마지막 총정리라고 생각하고 보자고요. 살모넬라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죠. 살모넬라 가운데 특징이 살모넬라 타입이랑 중요시 드시고요. 세 번째 줄은 살모넬라 우리가 파라티피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뭐가 된다고 식중독인데 거기 살모넬라 맨 끝에 보게 되면 SAL 점 찍어도 되지만 또 요즘은 약자로 S 점 찍기도 해요. 거기 살모넬라 엔터티디스가 있죠. 이것도 누가 된다고요? 살모넬라의 식중독균이지요. 그럼 이 살모넬라 식중독균은 우리가 장티푸스균 타입이랑 파라티푸스를 제외한 모든 게 살모넬라자 붙으면 식중독균이다. 특징은 증상은 누가 돼요? 열이 나는 거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pH가 7 내지 8이죠. 온도는 37도죠. 열이 펄펄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요네즈, 그 다음에 계란, 얼른가 누구 찍는 거예요? 살모넬라지요. 그 다음에 60도에서 20분 또는 30분 가열하면 죽지요. 그 다음에 췌장 잠복기가 48, 바꿔 말하면 이틀이기 때문에 식중독치고는 가장 잠복기가 길다는 거죠. 장염 비브리오는 호염균이죠. 중요시 드시고 그래서 이것이 가열을 하거나 또는 담수로 씻으면 끝난다. 일명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건 다 핵심을 얘기한 거죠. 포도상은 무아포지요. 아포인데 특이하게 아포가 없다는 것은 독소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독소형 식중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난다 얘기했던 거죠. 그럼 이것은 무아포성이니까 독소가 없으면 아포가 없으면서 독소형 찾으라면 누구 찍으라고요? 포도상이죠. 병원체 중요시 드시고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지요. 그리고 이것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엔테라톡신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죠. 엔테라톡신은 끓여도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는 끓이면 죽지요. 그런데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엔테라톡신이 유발하기 때문에 엔테라톡신은 끓여도 안 죽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방 대책은 환홍, 일명 고르만자를 금해야 된다. 젖소가 염증을 유발했다. 그럼 뭐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엔테라톡신도 중요시 드시고 이것이 장독소지요. 감염원은 환홍, 고르만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엔테라톡신 끓여도 안 죽는 거지요. 잠복기가 3시간으로 상당히 평균 짧지요. 1시간 내지 6시간인데 평균 식중독에서 4-5시간 나오는 거 식중독 찾으려면 누구 찍는 거예요? 포도상 구균에 의한 거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중요시 드시고 보툴리오스 보세요. 아포를 형성하는 독소형이지요. 근데 이것은 병원체 중요시 드시고요. 클로스트림 보툴륨이지요. 이것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뉴로톡신이라는 그 독소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건데 뉴론이라는 것이 일명 신경 전달계 어원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뉴로톡신이라는 건 무슨 TOXIN 하게 되면 독소라는 걸 얘기했던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중추 쪽을 뭐가 되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 보게 되면 신경독소인 뉴로톡신이 중요시 드시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끓이면 예방이 돼요. 왜 그러냐면 뉴로톡신은 끓이면 죽는데 클로스트림 보툴륨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근데 클로스트림 보툴륨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뉴로톡신이기 때문에 바로 끓여서 먹으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밀봉된 통조림 중요시 드시고요. 그래서 통조림 하게 되면 얼른가 누구 찍는 거예요? 여기 보툴리오스죠. 그 다음에 어패류 하게 되면 장염 비브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뉴로톡신을 뿜기 때문에 신경마비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중요시 드시고 열은다 있다 없다 우리가 독소용은 없어요. 포도상이든 보툴리오스든 여기 없지요. 잠복기가 짧은 것 하게 되면 누가 되는 거라 썼어요? 보툴리오스가 되는 거고예요. 포도상이 되는 거예요. 포도상이 되는 거죠. 핵심이. 그 다음에 살모넬라는 잠복기가 길고 열이 펄펄 나는 거 이거 가지고도 특징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첫 번째 9번 보게 되면 10번 답이 그래서 누가 되냐 살모넬라가 되는 거죠. 11번 보세요. 11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중간에 보세요. 야유회를 갔는데 11시쯤에 소세지나 햄 등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 4시 그럼 11시에 먹었으니까 12시 1시 2시 3시 4시 그러면 우리가 5시간 만에 뭐가 발생했냐 그러면 오심 토하고 싶은 더러운 기분, 구토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 이 소리죠. 그럼 모든 이 장과 관계된 것들은 오심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오심이나 구토 같은 걸 가지고 식중독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럼 잠복기가 5시간이면 가장 우리가 짧은 것이 포도상이죠. 1시간 내지 6시간, 3시간 평균 누구나 발생한다는 건데 5시간이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포도상이 먹었다 그러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5시간 만에 이것이 오심이 나고 구토가 일어났다. 도시락 업체에서는 또 더 정확한 게 써줬죠. 도시락 업체에서는 충분히 가열했대요. 그럼 우리가 가열해도 예방이 되지 않는 것이 누가 된다고 썼어요? 포도상 그랬죠. 안 죽기 때문에 보툴리오스는 가열했다라면 충분히 가열했다 그러면 뉴로톡신이 죽으니까 예방되는 거죠. 근데 보툴리오스는 뭐가 되냐 그러면 예방이 되는데 보툴리오스는 예방이 되는데 포도상은 예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가열했다고 하는데 예측되는 전염원은 감염원은 이 소리죠. 그럼 누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포도상을 찾으려고 보니까 포도상이 없지요. 포도상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 찍는 거예요? 첫 번째 스타필로코쿠스의 그 약자예요. 살모넬라 약자도 S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여기서 보니까 아우레우스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누가 되는 거예요? 1번이죠. S. 이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이거 약자 쓸 때 S자 쓴 거예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두 번째는 B는 누가 되는 거예요? 비브리오죠. 비브리오 파라이모티쿠스. 그러니까 이것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타필로 누가 되는 거예요? 엔터리티쿠스가 있죠. 이것은 살모넬라의 식중독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캄필로박터 제주니 이것은 캄필로박터 식중독이 병원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1번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는 거기 보게 되면 살모넬라 누가 되는 거예요? 엔티니티스 엔터티디스가 되는 거잖아요. 살모넬라의 그 S자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모넬라는 SAL점을 쓰는데 여기는 틀리라고 S점을 찍었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 낸 사람 왜 헷갈려서 틀리라고. 그러면 1번도 S자를 찍었고 3번도 S자를 찍었지만 1번은 누구의 그 S자예요? 스타필로코쿠스의 약자지요. 반면에 3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살모넬라의 약자지요. 살모넬라 약자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어디서 봤냐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살모넬라 엔터티디스가 있잖아요. 그거의 약자를 가지고 살모넬라 할 때 일반적으로 SAL점을 찍지만 이 사람은 틀리라고 S점을 찍어놓은 거죠. 답은 몇 번? 1번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남연구사라는 것은 충남보건연구사 대비 환경위생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놨던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안 써줬었는데 여기에서 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심화에 가면 마이스터구나 보건직은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건직 중에서도 보건 전남에서 또 깊이 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심화했던 것들을 이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11번의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아까 다 중요 표시하라 썼죠. 12번 보세요. 바다 어패류래요. 그런데 해양경찰청 그랬죠.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 되기 전에
해양경찰청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국민안전처 전신이 해양경찰처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바다와 관계되니까 누가 낫겠어요? 안 봐도 뻔하지. 비브리오가 낫겠지요. 그렇죠? 어패류 관계되는 것이 비브리오 파라이머티쿠스, 아까 병원체 했던 거지요. 그러면 포도상 구균은 환웅이고 살모넬라는 마요네즈나 여러 가지 뭐 달걀 이런 것들이죠. 보툴리오스는 누가 되는 거예요? 깡통이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런 거 외워지는 거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누가 된다고? 3번이죠. 그래서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증상이 유사하냐 그러면 콜레라죠. 살살 쭉쭉하고 그 다음에 비브리오균은 호염균인데 3 내지 4% 바다 농도에 잘 자라는데 여름에 걸리는 거 가장 많이 걸리는 거 찾아란 비브리오 찾는 이유가 이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비브리오균은 15도 바닷물 온도가 15도가 되면 증식을 해요. 그 다음에 20 내지 30도가 되게 되면 10의 육승이 얼른 돼요. 근데 우리 수영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예요? 22도죠. 그래서 여름에 무조건 그냥 장염 비브리오 찾아라는 것이 그런 거에서 나왔다 이런 말 했던 거죠. 이론 시간에. 그럼 12번의 답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3번이 되는 거죠. 13번 보세요. 계절과 관계없이 늦여름이나 늦가을에 많이 발생하고 김밥이래요. 김밥, 도시락, 떡 이런 것들을 가공을 했는데 가공식품에서 감염되는데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는 식중독 차지래요. 그럼 여기서 도시락이나 떡 이런 것들에서 걸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김밥 같은 데서 왜 김밥에서 많이 걸릴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 아줌마들이 김밥 쌀 때 여기 칼로다가 이렇게 뭘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상처가 나죠. 그럼 고름이 생기죠. 환웅.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고름이 생긴 것이 그렇게 아프진 않고 조금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름에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증식을 하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증식하면 바로 뭘 뿜어내요?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소를 뿜어내죠. 장독소. 이것은 엔테로톡신은 끓여도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엔테로톡신 여기서 안 쓰면 사도 되죠. 이런 시간 충분히 했으니까 엔테로톡신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열을 하더라도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그런 것들이 도시락, 떡, 김밥 이거 하게 되면 환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떡도 주물르면서 손으로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계된 것은 포도상이 되는 거죠. 그 답이 누가 된다고요? 2번이 되는 거죠. 14번은 서울연구사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서울보건연구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연구사가 붙었던 것은 공개했던 거예요. 근데 공개했던 것도 오답이 있어요. 내가 거기다 책에다가 서울시에서 세계 오답 낸 걸 썼더니 2010년엔 공개를 안 하네? 공개를 안 한다고 그 책을 써놓고 나서 자기들이 학생들한테 하도 이의제기를 받아서 그런지 공개를 안 하네 2010년에는. 그래서 이건 공개했던 거예요. 그럼 14번 다 중요 표시하라는 거죠. 4번부터 18번까지 다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식중독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 하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보툴리오스죠. 보툴리오스 식중독이 되는 거죠. 보툴리오스 식중독하게 되면 깡통 또는 통조림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것은 앞을 형성하면서 독성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열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게 특징이죠. 그럼 답이 누가 되냐 그러면 보툴리오스가 되는 거죠.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보툴리오스에 대한 틀린 것 찾으래 특징이 첫 번째 뉴로톡신 맞죠? 이것은 일명 신경마비를 유발하는 거죠. 두 번째, 장독소인 엔테로톡신은 누가 유발하는 거예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일명 포도상 구균이 유발하는 독소죠. 그럼 동그라미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치명률이 높고 마비 증상을 유발한다. 3번도 맞죠. 원인 식품은 밀봉된 통조림 맞죠? 그래서 답이 누가 돼요? 2번이죠. 그리고 환경부나 여기 보건연구사 이런 데서 심화에 돌렸던 식중독을 일로 많이 돌렸으니까 거기선 많이 빠질 거예요. 심화 쪽 가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몇 번씩 들어보세요. 그럼 답이 15번에 2번이 되는 거죠. 16번 보세요. 식중독 특징은 설명 찾으래요. 틀린 거 찾으라지. 첫 번째, 이건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만 풀으려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살모넬라, 고열, 특징이죠? 잠복기가 길죠. 식중독 치고 잠복기가 큰 거 찾으면 누구 찾는 거예요? 살모넬라 맞죠? 장염 비브리오는 3 내지 4% 잘 자란다. 호염균이다. 그리고 나서 끓이면 된다.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담수로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호염균 맞죠? 그 다음에 어패류나 생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상은 화농성 환자, 뉴로톡신. 그랬죠? 그럼 화농성 환자는 맞는데 누가 틀린 거예요? 뉴로톡신은 틀린 거죠. 뉴로톡신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보툴리오스죠. 그 다음에 잠복기가 길다 짧다? 잠복기는 짧죠. 1시간 내지 6시간이죠. 그래서 화농 환자는 맞는데 끊어보시고요. 뉴로톡신은 보툴리오스에 들어가는 거고 잠복기가 긴 것은 식중독에서 살모넬라죠. 그래서 동그라미 세 번째가 틀렸죠. 네 번째 보세요. 보툴리오스는 뉴로톡신이다. 맞죠? 밀봉된 통조림, 치사율이 높다. 맞지요?
그 다음에 몇 문제를 내가 합쳐놓은 거예요. 5번째, 포도상은 엔테로독신, 장독소 맞지요? 화농성 환자 맞고, 잠복기가 짧다, 열이 없다 맞지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세 번째가 총정리용이라니까 3번이 틀린 거지요. 17번, 질병과 원인균 연결인데 옳지 않은 거지 그래요. 첫 번째, 살모넬라 타이피는 누구의 병원체예요? 장티푸스, 1군 법정 감염병인 장티푸스 병원체죠. 그렇죠? 그럼 1번이 틀린 거죠. 두 번째,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투버러클로시스 맞죠? 황색 포도상 구균한 식중독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죠. 그 다음에 보툴리오스 식중독은 클로스트리움 보툴륨이죠. 장염 비브리오는 비브리오 파라마티코스죠. 영어지만 중얼중얼 울프면 찍을 수가 있죠. 이거는 몇 번씩 나는 거예요. 환경부는 여기서 식품과 질병에서 질병 쪽은 심화해서 더 할 거예요. 근데 식중독은 여기서 충분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심화로 가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16번. 다 중요 표시하라 했던 거죠. 사람 사이에 전염성이 높은 식중독이래요. 그럼 우리가 살모넬라나 보툴리오스나 이런 식중독은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식품 자체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 옮겨지는 그 식중독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노로바이러스죠. 그래서 우리는 겨울철의 특징이 노로바이러스는 20도에서도 자랄 수가 있어요. 20도에서 자랄 수 있는 겨울철 식중독 대표적인 거 찍어라. 그럼 누구 찍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식중독이지만 이것은 남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로바이러스한 식중독이 되는 거죠. 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여기에 관한 것을 내가 프린트물을 써놨어요. 보세요. 프린트물 몇 페이지 보는 거냐 그러면 2페이지 보세요. 겨울철에 많이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식중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것들을 내가 정리해놨죠. 첫 번째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나머진 쭉 읽어보시고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중요 표시해 두시고 감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거죠. 증상은 구토, 설사, 위경련, 미열, 그러니까 탈수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많이 옮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가 쭉쭉 나는데 손을 안 씻고 얘랑 악수하거나 빵떡을 주거나 그러면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 CJ의 급식 사건들 학생들한테서 집단 급식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노로바이러스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급성 여러 가지 이제 탈수 증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백신 개발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예방에서 굴이나 대합 이런 것들이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겨울철에 우리 많이 먹지요. 굴 같은 거 먹을 때 또 우리나라는 문화가 명절이 설이 있잖아요. 그때 겨울이니까 안심할 수 있겠지 놓고 나면 굴이나 이런 것들에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안심하고 먹다가 맨 집안 식구가 화장실 들러나라 하니 난리친다 이 소리죠. 똥 싸는 애하고 난리친다 이 소리죠. 이런 거로 인해서 올 수가 있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다 소화기계죠. 소화기는 손을 깨끗이 씻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과 대합 중요 표시해 두시고 이거가 일명 오염됐을 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보게 되면 가열해서 먹거나 손을 충분히 씻거나 그러면 된다 이 소리죠.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는 거니까 펄펄 끓는 건 100도죠. 그러니까 끓이면 다 예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기 싫으면 동그라미 세 번째, 손이나 발을 깨끗이 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강의하면서 한 번도 내 임의로 휴강을 안 해봤어요. 몇십 년간을. 거의 25, 6년을. 그 이유는 내가 직업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이 뒷받침 됐다는 거죠. 난 들어가자마자 일단 손발부터 씻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만진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건강 지키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소화기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동그라미 네 번째 보게 되면 집단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노로바이러스인데 항상 밥 먹기 전에 조리자나 급식 담당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해서 보게 되면 더 깊이 써놨는데 집에 가 한번 읽어보는데 내가 한번 대충 보게 되면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2월,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겨울철에 많이 걸리는 것이 노로바이러스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줄 보세요. 집단 학교 급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주로 요하는 질병이 노로바이러스지요. 그리고 이것이 48시간이면 증상이 나타나지요. 강한 전염력이 있지요. 전염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양으로 첫 번째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은 동그라미 세 번째 그게 오타가 났지요. 항생제 치료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체외에서는 말 그대로 장관계 바이러스니까 증식하겠어요? 안 증식하겠어요? 바깥에서 증식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 성장이죠. 그러니까 사람 체외에서는 생장할 하고 뭐예요? 숫자가 빠졌죠. 생장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 거죠. 숫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나 노로바이러스는 장관계 바이러스니까 바깥에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세균이지만 이거는 바이러스잖아요. 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바깥에 증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타가 나서 한번 본 거고요. 하나 거기 보게 되면 거의 내 증상에서 동그라미 1번에 질병은 바이러스성 장염이죠. 장관계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 일명 똥이 나오는 것이 장이잖아요.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증상은 탈수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토하고 싸고 막 난리 친다 이 소리죠. 감염 경로 보게 되면 분변이나 구토물, 우리가 콜레라랑 비슷하네 이런 것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경로로다가 옮겨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거로 6번째 보세요. 면역이 되지 않아서 재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건 또 특이하게 유전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은 겨울에 많이 걸리는데 굴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되고 끓여서 먹으면 예방된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이 강한 사람은 안 죽어요.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4페이지 보세요. 굴 하게 되면 여기에 농축된 바이러스에서 걸리는 거죠.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 찾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죠. 그리고 끓여 먹으면 되는 거죠. 85도로 당구장, 그 노로바이러스에 관한 연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리스테리아도 같이 볼까요? 리스테리아도 10도 이하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도 안심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노로바이러스도 냉장 보관도 안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도 이것도 인수익이 돼요. 리스테리아는 인수 공통 감염병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과 동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도 하는데 이것은 1980년이면 최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발생한 식중독인데 동그라미 2번째 보게 되면 다른 식중독과 차이는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장티푸스가 아니고 아까 세균에 의한 것은 감염형이 있고 독성이 있는데 감염형은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그 다음에 보툴리오스, 포도상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주로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름철이라고 볼 수 없는 게 10도 이하에서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 보관해도 걸릴 수 있는 것이 리스테리아에 의한 식중독이에요. 특징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40도에서도 자랄 수가 있는 거고 10도 이하에서 자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발육 온도가 아주 넓죠. 2번째 줄 보세요. 가번에 저온 10도 이하에서 자랄 수도 있고 고온 40도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도 이하 40도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 거지요. 동그라미 가번의 2번째 줄 보게 되면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지요. 그리고 다음 줄 우리가 보게 되면 냉장 보관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리스테리아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끓여 먹으라는 거죠. 예방 대책은 가열하면 되죠. 그래서 75도에서 거기 보게 되면 65도에서 10분이니까 여기 75도가 된다고요. 72도는 30초니까 바로 해도 일반적으로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펄펄 끓이면 다 모든 것들이 예방이 다 되는 것이 식중독인데 포도상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상 보세요. 증상은 폐혈증을 유발하고, 폐혈증이라는 것은 혈관에 균이 증식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혈관에 균이 증식한다면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가는 곳이 없지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죽는 것이 폐혈증이에요. 그럼 이것이 뇌수막염, 유산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리스테리아인데 이것은 인수이기도 해요. 앞에서 왜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일본내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그런 거나 광경병 이런 게 있듯이 이것도 인수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19번까지 해설 다 맞지요? 그럼 이제 문제를 와보시자고요. 어디에 보는 거냐 그러면 18번에 거의 노로바이러스가 되는 거고요. 19번 보자고요. 10 내지 45도에서 발육이 가능하며 그저 그때 10도 이하에서 증식할 수 있는데 그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수막염, 폐혈증, 유산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식중독, 고졸체형이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스터고나 또는 특성화고는 고졸체형 보건직으로 별도로 뽑아요. 이 학생들은 거기 특정구에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천을 받는다 그래요. 한 학교에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4명, 3명 아니면 1명 대표로 가서 그 학생들끼리 이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건직에 환경보건을 들어가는데 거기도 나왔던 건데 환경우랑 비슷해요. 노로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리스테리아예요. 리스테리아지요. 그래서 1번은 마요네즈나 아니면 계란이고
두 번째는 10도 이하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돼요? 화농이 대표적인 특징이고, 끓여도 예방 안 되는 거가 되는 건데 엔테로톡신이고, 비브리온 누가 되는 거예요? 어패류인데 끓이면 예방되죠. 특징이 호염균이죠. 이렇게 한 번씩 자꾸 써보세요. 그럼 외워지는 거죠.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19번부터 어디까지 다 중요표시하는 거냐 그러면 25번까지 다 중요표시해 두시고, 20번 보건과 관계된 거 찾으래요. 그럼 보건은 국민안전처도 났지만 복지부가 아니고 환경부도 났고 수없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보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트로톡신이죠. 그렇죠? 이거는 마비를 증상 나아지요. 그래서 입이 안 열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자고요. 보거 독하게 되면 동그라미 세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테트로톡신인데 1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삭시톡신. 삭시톡신이 있겠고, 동그라미 두 번째 베네르핀 있죠. 그럼 삭시톡신과 베네르핀은 다 조갑이 독이죠. 근데 어떻게 오라섰어요? 나는 바닷가가 아니라 이걸 몇십 년간 해도 안 이어지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올해 한번 외워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베네르핀은 베로톡신과 혼돈하지 말라 그랬던 거죠. 0157의 일명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대표적인 균이 베로톡신이에요. 베네르핀이에요. 베로톡신, VEROTOX인 그랬던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이 베네르핀이잖아. 이것은 모시조개. 그럼 옛날 노인애들 모시조개 입고 모시 조고리, 바지 모시로다가 옷을 입었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모시조개, 바지락조개, 모시로다가 옷을 입었나 보다. 바지도 입었나 보다.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이것이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나는 이 조가비들이 잘 안 이어지더라니까. 모시조개, 바지락조개. 그 다음 굴 있잖아요. 굴. 이것이 베네르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죠. 삭시톡신은 마비성 폐독을 유발하는 거죠. 그럼 이거 외에 누가 있어요? 홍합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저기 바지락이 있죠. 바지락, 홍합 하게 되면 누가 된다고요? 태압 쪽에 섭쪽에 홍합 바지락이 아니고 섭쪽에, 그 다음 홍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태압 쪽에 섭쪽에 홍합이 일명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삭시톡신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1번은 태압 쪽에 섭쪽에 홍합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코니틴이라는 게 누구 독이에요? 오두나 박꽃이죠. 오두나 박꽃의 독소가 누가 돼? 이론 시간 했던 거잖아요. 동그라미 네 번째 아코니틴이라는 건 오두나 박꽃의 독소예요. 그럼 답이 누가 되냐 그러면 동물에 들어가는 3번이 되는 거죠. 1번도 동물이지만 대합 쪽에 섭쪽에 그거고, 그 다음에 베네르핀도 모시족의 마지락 굴이니까 동물이고, 아코니틴은 일명 오두나 박꽃인 누가 되는 거예요? 식물이지요. 그럼 테트로톡신이 보거죠. 답이 몇 번? 3번이죠. 이것도 프린트물 뭐 써놨을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총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심어에 가서 혹시 식중독 나오면 심어에선 프린트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자연독이 있죠. 식물에 의한 것이 있고 동물에 의한 것이 있고 곰팡이가 있죠. 다 묶어 중요표시해 두시고, 첫 번째 거기 버섯 노스카린이죠. 감자 솔라닌. 감자가 싹이 났을 때는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겠고, 감자가 썩었을 때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셉신이죠. 환경부 나중에 심화 때 문제 풀 때 이거가 들어갈 거예요. 썩었을 때 하면 누가 된다고? 셉신이죠. 감자싹은 누가 돼요? 솔라닌이죠. 면실료 고시폴이죠. 옛날 사람들은 면 바지 조골이 솜을 가지고 만들었나 보다. 고시적에 입었나 보다. 고시폴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그 다음에 청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미고다린. 청아하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걸 청아하다. 그럼 청매는 청매실액 가지고 할 때 그 청매 파란 그 열매 가지고 담그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구씨 같은 나오는 거죠. 청매는 아미고다린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매는 아미고다린, 청아하다 이렇게 외우라랬던 거잖아. 그 다음에 동미나리, 식규톡신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 외우시고, 동물성에는 보건은 테트로톡신인데 어디에 가장 강한 거예요? R 이꼴 난소지요. 중요표시해 두시고, 모시족의 바지락 쪽의 굴은 베네르핀이죠. 태압 쪽의 섭쪽의 홍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삭시톡신이죠. 마비성 폐독을 유발하는 건데, 모시족이나 그 다음 바지락이나 홍합 이런 것들이 조가비독은 이것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적조가 만들어낸 거예요. 척조가 만들어낸 거죠. 비린내도 뿜고 유기물도 뿜고 그 다음에 독도 뿜었는데, 유기물을 먹기 위해서 조가비들이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그 조류들이 있는 곳에 먹으러 왔다가 유기물 먹으면서 독도 먹어가지고 일명 쌓였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곰팡이 보세요. 곰팡이 다 묶어 중요표시해 주시고요. 아플라톡신이라는 것이 간장, 된장 담글 때
독소가 나오는데 아플란톡신이라는 독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장기가 어디에다가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간이지요. 그래서 표적 장기가 간이다. 간암을 유발하는데 간암 오기 전에 간경화나 이런 것들 유발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황변미는 이슬란시톡신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맥각독은 누가 돼요? 에고타민, 에고톡신. 그래서 에고 이거랑 비슷한 것이 고시폴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요. 구분하라는 거고요. 묶어다 중요히 푸셔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와보시자고요. 그럼 여기 20번의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21번 보세요. 보거를 먹고 혀끝이 마비가 됐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운동도 마비됐다. 이거 누가 되는 거예요? 테트로톡신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1번은 솔라닌은 답만 꼭꼭 찍지 말라 그랬던 거죠. 답만 불러주세요. 이런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항상 가나다라를 가지고 뭔가 왜 틀렸나 아니면 이규는 뭔가를 써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솔라닌 독이 1번이 감자독이죠. 두 번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에고타민은 맥각독이죠. 그 다음에 아미고다린 누가 되는 거예요? 청매독이죠. 이렇게 써보라니까 그럼 답은 누가 된다? 테트로톡신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22번 왜 이걸 얘기하냐? 나도 다 풀어본다고. 내가 이렇게 써보고 풀어보다 보게 되면 외워진다니까. 그런데 외우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몇 달 안 보면 또 잊어먹어요. 그따위 소리죠. 그러니까 써보라니까. 그리고 신경 쓰고 외우려고 치면 이까짓 걸 못 외우겠냐고. 22번 보세요. 동물성 신독 있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환경직 학생들은 과목이 짧기 때문에 짧게 공부하더라고. 근데 지난번 환경직에 거기 뭐 수기 썼던 애 있잖아요. 걔가 나한테 무지 뒤지게 혼났거든요. 자다 봉창 뜯는 소리에서. 근데 한 달 준비하더니 딴 공부를 미리 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환경보고는 준비를 안 했다가 했는데 이 문제를 막 풀고 정신 차려 하고 그러니까 욕도 먹었지만 내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자꾸 들으라고 했더니 그들에서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풀어보고 답만 꼬고 답만 불러주세요. 답만 불러주세요. 그러지 말고 답 지금 불러주잖아요. 체크 잘하고 본인이 해설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 못 찍냐고 못 풀으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요. 보자고. 이따가 답 한 번 또 쭉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체크해요. 그거 보자고. 22번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저기 아까 그래서 21번 답이 얘기했지요. 3번이 되는 거죠. 22번 동물성 식중독을 차지돼요. 동물성 식중독인데 고졸 체형은 아까 마이스터고 특성하고 얘기했던 거죠. 환경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럼 동물성 식중독 차지라는 거죠. 아미고다리는 청매 식물이죠. 고시폴 면실류지요. 면실류 식물이죠. 무스카린 버섯이죠.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영어도 쓰지만 영어를 한글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마이스터고는 한글로 나기도 하지만 거기 어디냐 딴 부서에는 일명 연구사 같은 경우 영어로 써지기도 해요. 근데 스페링이 틀렸나 맞았나 아니니까 자꾸 중어서 읊어라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테트로톡신이 되는 거죠. 다음에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보세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품과 원인 물질을 맞게 짝진 거 차지돼요. 그럼 25번까지 다 중요 표시하라 이 소리죠. 첫 번째 고시폴은 거기 뭐가 되냐? 고시폴은 아까 뭐라 썼어요? 옛날 고시적에 면바지 저고리 입었나 보다. 면실류지요. 근데 아미고다린 누가 되는 거예요? 청매지요. 청매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솔라닌은 누구 독이에요? 감자지요. 그 다음에 동미라린 누가 되는 거예요? 식교톡신. 답이 누가 돼요? 네 번째지요. 목화. 목화는 면실류예요. 이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절도죄로 잡혀가지만 우리 때는 한 20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럼 가을철 되게 되면 그게 가을철에 폈든가 아무튼 목화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었는지 열매가 맺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목화가 면부화지 조골이 솜 만들기도 하지만 메리아스 요렇게 열매가 있는 이걸 따먹으면 엄청 달아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왜 여러 심리가 여럿이 하면 하나가 애들 들어가면 쭉 가잖아요. 한 일개 소대학교를 가니까 한 7, 8명 가면 남의 밭을 한 줄을 다 따먹는 거죠. 그 맛도 지금 보면 없을 텐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인스턴트 그 단맛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목화에 있는 그 열매가 달았던 것 같아요. 따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솜처럼 돼가지고 꽃송이처럼 된 것이 면바지 조골이 메리아스를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입는 솜바지 조골이 이런 거가 이런 목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고시폴이라 그랬던 거죠. 그럼 거기에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고사리는 아까 얘기 안 했잖아요. 고사리는 푸타퀼로시드라는 그 독이 나와요. 그러면 동그라미 세 번째 일명 아미고다린 청매이고 고사리는 무슨 독이 나온다고요? 푸타퀼로시드. 동그라미 세 번째 있는 푸타퀼로시드는 고사리에 있는 고사리 알죠? 또 고사리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면 고사 지날 때 제사 지날 때 고사리 쓰잖아요. 고사리 알죠? 고사리 알죠? 알아요? 모르면 고사리 있다고 쳐봐. 그럼 고사리는 고사 지날 때만 쓰는 거냐? 제사 지날 때도 써요. 고사리에서 고사리가 이제 여름에 나잖아요.
비가 오고 나서 고사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바로 패요. 근데 그걸 뜯어다 말렸다가 제사 지낼 때 쓰지요. 이때는 여기 동그라미 몇 번째 있는 동그라미 거기 세 번째는 푸타큘로시드라는 것이 발암물질이에요. 이름도 어렵죠. 푸타큘로시드란 푸타큘로시드 중어질 읊어요. 푸타큘로시드라는 것이 이게 일명 발암물질, 바람이라는 것이 암을 유발하는 거죠. 고사리에서. 그러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고사리는 많이 먹으면 암도 발생한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푸타큘로시드라는 이 발암물질이 있는데 암을 발생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끓이거나 그 다음에 가열을 하는 거죠. 물에 담그거나 그러면 푸타큘로시드 이 발암물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사리를 생거로 먹진 않아요. 고사리는 여름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식물에 이것이 손가락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잘 모르겠네. 아무튼 손가락 될 것 같이 있어. 이렇게 꼬들꼬들 되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자라가지고 바로 자라요. 아침에 비가 오게 되면 자라는데 이걸 뜯어가지고 삶아요. 삶아서 말려요. 말렸다가 겨울에 또 삶아서 제사 지낼 때 다시 그 물에 담궜다가 볶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고사리는 아까 푸타큘로시드라는 것은 그냥 먹으면 암을 발생하지만 물에 담그거나 가열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사리가 암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안 보는 거죠. 누가 뭐 생거로 뭐 무슨 토끼 새끼도 아니고 저기 소도 아닌데 뜯어먹진 않잖아요. 그렇다 했었죠. 그래서 발암물질이 암이 발생한다 그런 설이 나온 것은 이 푸타큘로시드라는 물질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중에서 팔 때는 다 이렇게 말린 거기 때문에 가열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나서 물에 담궜다가 말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다 이 소리죠. 그럼 동그라미 누가 맞는 거예요? 네 번째가 맞는 거죠. 이런 시간에 푸타큘로시드라는 말을 안 했죠. 이것은 고사리 독이에요. 근데 발암물질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물에다가 담그고 먹지 생거로 먹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24번. 다음 식품과 독성 연결이 잘못된 거 찾으래요. 보고 테트로독신 맞죠? 이것도 내가 만들어 본 거네. 에고톡신, 맥강 맞죠? 파지라, 베네르핀 맞죠? 홍합상시톡신. 그런데 버섯은 누가 되는 거예요? 무스카린이죠. 그런데 솔라닌은 감자독이죠. 그럼 잘못된 거 누가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5번은 10분 쉬었다 오세요.